퀴즈 대회에서 지호와 하원이는 똑같은 문제의 양을 풀었다고 합니다. 재호와 하원이가 맞춘 문제 수의 비는 3대 4이고 틀린 문제는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혹시 재호가 3대 1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3대 4인데 재호가 틀린 문제 이게 B 하나고 이게 B 하나예요. 네. 저게 나타내는 게 그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것은 재호가 맞춘 수의 B와 틀린 문제 수의 B를 동그라미 친 거고, 다른 동그라미는 하원이 맞춘 문제의 B와 틀린 문제의 B를 묶어둔 거예요. 재호가 맞춘 문제의 B가 3이에요? 네, 재호가 3이고 그리고 하원이가 4요. 예. 재호가 12문제를 맞추었다고 했지만 하원이가 틀린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재호가 맞춘 문제와 틀린 문제를 더하면 그 총 문제의 합이 나오므로 3-2이므로 5만큼 차지하게 되고, 하원이도 4-1을 해서 5만큼 차지하게 되어서 똑같은 문제 양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이 B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호가 맞춘 개수가 12개이므로 이 나온 5를 이용하면 5분의 3만큼이 재호가 맞춘 개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문제의 개수는 여기서 전체가 여기 5이고 그중 3이 재호가 맞춘 개수이므로 12개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역수시켜 3분의 5를 곱하면, 그러면 12 곱하기 3분의 5를 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므로 20개가 됩니다. 하원이가 틀린 문제의 개수는 여기 총 5개 중에서 이렇게 하원이에 대한 것은 이렇게 4-1을 했을 때 전체 5개 중 5분의 1의 문제를 틀렸다고 했으므로 12 또는 전체 곱하기 20 곱하기 5분의 1을 함으로 4개의 문제를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체 문제의 개수를 구할 때 12 곱하기 3분의 5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재호가 맞춘 개수가 12개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전체 5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 전체가 5인데 그러면 이게 전체 중 몇 개의 개수를 몇 개를 맞췄다는 것을 B로 나타내면 그 전체가 기준이 되므로 분모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분자는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춘 개수가 되므로 그 12개인데, 여기에서 이 맞춤 문제수의 B는 재호는 3이라고 해서 5분의 3이 되는 것인데, 전체 문제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것은 전체 문제의 개수에 대해 12는 5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면 전체 문제의 개수를 구하려면 거꾸로 구함으로 곱하기 3분의 5를 해서 2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호와 하원은 같은 문제의 양을 풀었습니다. 맞은 문제 수의 B가 3대 4이고 틀린 문제의 B는 2대 1입니다. 재호가 12문제를 맞췄으면 하원이 틀린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의 양을 풀었다는 것을 이 b로 제호의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의 b를 더하게 되면 5, 그 다음에 하항도 4 더하기 1로 5가 되므로 같은 문제의 양을 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호가 맡은 개수는 12개 있고 그건 전체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의 개수는 12 곱하기 3분의 5를 해서 20개가 됩니다. 하원이가 틀린 수는 20 곱하기 5분의 1로 4개입니다. 4문제입니다. 힘 풀어야 돼요. 위에가 먼저. 아, 이거 풀었구나. 풀었네. 잠깐만. 네. 11번 먼저. 네. 이 조건에 이 식에 맞는 기억분의 니은을 구하세요. 먼저 이 식을 살펴보게 되면 1 나누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 분모이 2가 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눈 수의 분모인 3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리고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 해도 마지막 나눈 수의 분모인 4가 됩니다. 그리고 1 나누기 2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5여서 몫은 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1 나누기 어떤 수를 쭉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누는 수의 분모가 이 몫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도 살펴보면 2분의 1에서 분모에서 1을 빼면 분자가 나오고 3분의 2에서도 분모에서 1을 빼면 분자가 나오고 4분의 3에서도 4에서 빼기 1을 하면 3이 나오고 5분의 4에서도 빼기 1을 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수를 살펴봤고 그 후에 여기를 계산해보게 되면 1 곱하기 1분의 2는 2, 2 곱하기 2분의 3은 3, 3 곱하기 3분의 4는 4, 4 곱하기 4분의 5는 6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식은 여기서부터 이 수들도 1씩 커지고 이 수들도 1씩 커집니다. 여기는 1, 여기는 2로 시작해서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곳은 9, 이곳은 10입니다. 그리고 9 나누기 기억분의 니은의 10이란 건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1에서 어떤 수를 나누게 되면은 이 분모가 바로 몫이 되므로 9 나누기 1은 아니고 아까 나온 몫을 나누게 되면 먼저 9 나누기 기억분의 니은에서 기억이 몫이 되므로 기억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증명했던 것처럼 이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분모에서 1을 빼면 분자가 나오므로 10 빼기 1은 9로 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성준이 이해됐어? 조건에 만족하는 기억분의 니은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2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에서 나오는 수의 분모가 몫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하면 마지막에 있는 분모가 몫이 되고 몫이 됩니다. 또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똑같이 돼서 4가 되고 밑에도 그렇게 해주면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곱할 때는 무조건 분모와 분자의 바뀜으로 1 곱하기 1분의 2는 2가 되고 2 곱하기 2분의 3 똑같이 분모를 바꿔서 나타내주면 3이 됩니다. 여기서도 3 곱하기 3분의 4라면 4가 되고 4 곱하기 4분의 5를 하면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분모에서 3분의 2에서 분모에 1을 주면 2분의 1이 되고 4분의
2분의 3에서도 분모의 1을 빼면 3분의 2가 되고 5분의 4에서도 그게 무슨 말이니? 다시 설명해볼래? 여기서 분모의 여기서 규칙을 알 수 있는 거는 이 식에서 2분의 1부터 5분의 4에서 첫 번째 이 5분의 4부터 1씩 빼줘서 1씩 빼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뭐를 어떻게 일식 뺀다는 거야? 5분의 4에서 분모를 1씩 빼면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에서 분모의 1을 빼면 3분의 2가 된다. 응? 분모의 1을 빼게 되면 4분의 4가 된다는 거잖아. 4분의 4니까 아니 이 식에서 5분의 4에서 분모의 1을 빼면 4가 되고 여기서도 분모의 1을 빼면 3분의 2가 지금 규칙을 설명을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왜 수가 거꾸로 오죠? 쓰여질 때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 여기 2분의 1에서 분모의 1을 더하게 되면 3분의 2가 돼. 분모의 1을 더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겠죠. 분모와 분자에 1씩 더하는 일식 더한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규칙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느리다 보면 9까지 오는데 9 곱하기 니은문의 기억을 하면 10이 나오는데 여기서 9까지 온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식에서 5까지 했는데 계속 밑에서 1 나누기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 나누기 6분의 5를 해서 9까지 오는 거예요. 앞에 왜 니은분의 기억 그 앞에 있는 9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도 몫이 2, 3, 4로 1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잠깐만. 9의 값은 어떤 수들의 값을 계산하였을 때 9가 된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했을 때? 여기 5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수가 확률로 몫이 돼서 여기서 9분의 8을 여기까지 늘려서 9분의 8을 하면 마지막 수가 9가 돼서 몫이 돼. 그렇구나. 그래서 9 나누기 20분의 니은을 하면 10이 되는데 여기서 했듯이 분모와 분자의 기울기 10인 건 알겠는데 10 빼기 1이 9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분모에서 1을 빼면 분자가 되고 여기서 보면 여기 나누는 수들을 보게 되면 2분의 1부터 5분의 4까지 보게 되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됐고 거기 분모에서 1을 빼면 분자가 나와서 여기 기억이 분자였는데 아니 분모인데 분자에서 1을 됐어. 여기서 봤을 때 분모에서 분자가 빼면 1이 되는 거 여기서도 분모인 10에서 1을 빼면 분자가 9여서 기억 니은의 값은 10분의 9가 됩니다. 잠깐만. 기억분의 니은? 공기 중 소리는 기온이 네모 씌일 때 1초에 331.5 더하기 0.615 곱하기 네노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혜인이는 번개가 친 지 3초 후에 손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인이가 있는 곳에서 번개가 친 곳까지의 거리는 1021.2m라면 현재 기온은 몇 도씨인지 반올림하여 일요일까지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문제에서 천둥 소리가 3초 동안 1021.2m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거는 소리가 1초 동안 구하는 거래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3초 동안 가는 거리, 즉 1021.2m 나누기 3을 하면 340.4m가 됩니다. 현재 기온으로 네모시라 하면 331.5 더하기 0.61 곱하기 네모가 1초 동안 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걸 남기려면 반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0.61 곱하기 네모는 340.4 빼기 331.5를 하면 0.61 곱하기 네모가 8.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스 이동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네모는 8.9 나누기 0.61로 14.5가 되는데 문제에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 했으므로 15도 C가 됩니다. 공기 중 소리는 기온이 네모셀시어스일 때 1초에 331.5 더하기 0.61 곱하기 네모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혜인이는 번개가 친 지 3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혜인이가 있는 곳은 번개가 친 곳까지 1021.2m라면 현재 기온은 몇 셀시어스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천둥 소리가 3초 동안 1021.2m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리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려면 1021.2m 나누기 3을 함으로 340.4m가 나옵니다. 현재 기온 이거 네모 맞죠? 네, 현재 기온을 네모도 하고 331.5 더하기 0.61 곱하기 네모는 340.4m라고 했습니다. 0.61 곱하기 네모가 340.4 빼기 331.5 여기 뭐냐면 이 331.5가 더하기 이쪽 편에서는 더하기인데 이 식을 같게 만들려고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는 빼기가 되므로 빼기 331.5는 0.61 곱하기 네모이므로 8.4이고 네모는 8.1 나누기 0.61이어서 14.5 셀시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1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해서 15 셀시어스가 되는 것입니다. 둘의 길이가 전체의 2분의 1로 짧아지면 8도 높은 음을 내고 전체의 3분의 2로 짧아지면 5도 높은 음을 낸다고 합니다. 1m인 줄을 낮은 도라고 할 때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먼저 우리는 5도가 높을 때 그 전체 3분의 2로 짧아지면 5도 높은 음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5도를 높거나 낮은 음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B와 C를 보면 B와 C는 도를 셀 때 여기 이 중간에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2 곱하기 3, 이 하나, 둘, 셋,
길이입니다. 근데 C가 243분의 128이므로 2 곱하기 3분의 1을 반대로 해서 243분의 128 나누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81분의 64가 되므로 B는 81분의 64입니다. 그리고 파 곱하기 3분의 2는 다섯도 높은 도이 있고 높은 도는 2분의 1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 나와서 파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보면 레는 라보다 다섯도가 낮은 힘이기 때문에 레 곱하기 3분의 2는 라입니다. 따라서 9분의 8 곱하기 3분의 2를 하게 되면 27분의 16이 나와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미는 81분의 64, 파는 4분의 3, 라는 27분의 16입니다. 줄의 길이가 전체 2분의 1로 짧아지면 8도 높은 음을 내고 전체 3분의 2로 짧아지면 5도 높은 음을 낸다고 합니다. 1m인 줄 낮은 도라고 할 때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아는 수들은 낮은 도 1, 9분의 8, 솔 3분의 2, 시 243분의 128, 높은 도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부터 시까지는 4칸이 아니라 5칸입니다. 이므로 5칸 5도 높은 음을 낼 때는 3분의 2로 짧아진다 했으므로 2 곱하기 3분의 2는 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243분의 128 나누기 3분의 1을 해주면 81분의 64가 됩니다. 파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높은 도가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 곱하기 3분의 2가 나라고 했으므로 9분의 8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27분의 16입니다. 따라서 미파라에 들어갈 수는 81분의 64, 4분의 3, 27분의 16입니다. 얘보다 5도 높은 음이 뭐예요? 이 9분의 8보다 5도 높은 음이요? 시요. 라이보다. 어떻게 세는 거죠? 레부터 기준으로 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도, 2도, 3도. 네, 1도, 2도, 3도. 칸은 띄어세는 걸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네. 1도, 2도, 3도, 4도, 5도씩 하고 나까지 도를 세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각자 문제들 풀이 이어서 할게요. 네.
0.4 원래 그대로는 곱하기 1이 그 답인데 왜 0.1을 그 5.4 원래 가로가 5.4잖아요. 그렇지. 근데 5.4 곱하기 1은 5.4잖아요. 근데 0.1을 여기 왜 추가해서 되는 거예요? 0.1만큼 늘어났대. 그게 10%만큼 늘리잖아요, 이게요. 10%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볼까? 아, 1이 100%니까 거기에 10%가 0.1. 그렇지. 세로도 그렇게. 세로는 이 10%는 주거사니까. 그러면 기준량이 1이었으니까 0.2가 주게 되면은 0.4가 되겠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이야. 그걸 맞지 못했어.
그대로 1과 2분의 1 시간 동안 페인트 43과 4분의 3톤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계 세대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 70톤을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먼저 1시간 동안 긴 길 다섯대로 얼마나 페인트를 만드는지 구하게 되면 43과 4분의 3 나누기 1과 2분의 1로 6분의 175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계 한 대당 1시간에 얼마나 구하는지 구하기 위해서 6분의 175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6분의 35가 됩니다. 그리고 기계 세대가 더 들어오면 총 8대가 생기므로 6분의 35 곱하기 8로 6분의 280이 되고 6분의 280은 46과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70톤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구하라고 했으면 70 나누기 46과 3분의 2를 하게 되면 2분의 3이 나오고 2분의 3, 1과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1은 그대로 1시간이 되고 2분의 1은 30분이 돼서 1시간에 30분이 나옵니다. 어느 공장에서 똑같은 기계 5대로 1과 2분의 1 시간 동안 43와 4분의 3만큼 기계가 만들었다고 하고 3세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70을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43과 4분의 3을 나누기 1과 2분의 1을 해서 6과 175가 나왔고 175 나누기 5를 하여 6분의 35가 나오고 6분의 35 곱하기 8대 총 8대라고 했으므로 곱하기 8을 해서 6분의 280이 됩니다. 그리고 6분의 280은 49와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세대가 더 들어왔을 때 이 70개를 만들려고 할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70 나누기 46과 3분의 2를 해서 2분의 3이 나오므로 1과 2분의 1입니다. 1과 2분의 1은 1시간 30분과 일치하므로 답은 1시간 30분이 됩니다. 지구를 2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과 북반구하고 육과 수반구가 있습니다. 수반구는 여기 그 바다 쪽을 바다를 말하고 육반구는 육지 쪽을 말하고 남반구는 이쪽 밑에 남쪽을 이 지구를 나누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하여 밑을 나타내고 북반구는 위를 나타냅니다. 육반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넓이가 12대 13이고 수반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넓이가 1대 9인데 육반구에서 어떻게 바다가 있을 수 있냐면 호수, 강이나 그 물을 차지하는 그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육반구에서도 바다가 있을 수 있고 수반구에서도 육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반구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넓이가 지구의 전체의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간단한 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육반구에서 육지의 넓이를 12 곱하기 네모라고 두면 육반구에서 바다의 넓이는 13네모입니다. 수반구에서 육지의 넓이는 세모이고 세모라고 두면 수반구에서 바다의 넓이는 세모 곱하기 9입니다.
수방구란 그 물을 최대한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으로 물을 세웠을 때 그 물의 넓이고 그리고 육방구는 또 육지를 최대한 많이 보이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으로 밀어두었기 때문에 수방구의 넓이와 육방구의 넓이가 결국 지구의 표면이 되기 때문에 수방구의 넓이와 육방구의 넓이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곱하기 이 식으로서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3 곱하기 네모가 세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9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묶어주면 네모 곱하기 12 더하기 13이 되고 이것은 세모 곱하기 9 더하기 1과 같으므로 네모 곱하기 25는 세모 곱하기 12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모는 세모 곱하기 2 세모는 네모 곱하기 2.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전체의 육지가 육방구에 있는 육지 더하기 수방구에 있는 육지의 넓이이므로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25 12 더하기 22.5 곱하기 네모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식은 14.5 곱하기 네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바다는 수방구에 있는 바다와 육방구에 있는 바다의 넓이이므로 13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를 13 곱하기 네모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로 나타내서 35.5 곱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는 14.5 곱하기 네모 대 35.5 곱하기 네모인데 네모는 어차피 같은 양을 의미하니까 네모를 빼주면 14.5 대 35.5인데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므로 29 대 71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2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반구, 북반구, 육지, 수반구. 육반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먼저 남반구는 남쪽에 있는 땅들을 말하고 북반구는 지구 중심 가운데서부터 북쪽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고 육은 육지를 말하고 수는 물들에 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반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넓이는 12 대 13, 수반구에서 육지와 바다의 넓이는 1 대 9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 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간단하게 비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육방구에서 육지의 넓이는 12 곱하기 네모로 나타내주고 육방구에서 바다의 넓이는 13 곱하기 네모, 수방구에서 육지의 넓이를 세모 곱하기 1, 수방구에서 바다의 넓이를 세모 곱하기 9를 하면 수방구의 넓이와 육방구의 넓이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3 곱하기 네모는 세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9로 네모 곱하기 가로 열고 12 더하기 13 가로 닫고 는 세모 곱하기 9 더하기 1로 네모 곱하기 25는 세모 곱하기 10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모분의 네모는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2.5이므로 지구에서 전체의 육지는 육반구에 있는 육지 더하기 서반구에 있는 육지의 넓이를 더하면 되므로 이것들을 가지고 또 식을 만들면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는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는 14.5 곱하기 1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했길래 그렇게 식이 나오니? 이식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밑에 있는 정보들도 가지고 그 육반구에 있는 육지 더하기 수반구에 있는 육지의 넓이를 더함으로 여기 있는 12 곱하기 네모 세모는 그리고 이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요 그 12 더하기 여기서 나온 2.5 곱하기 네모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식들을 가지고 다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저렇게 됩니다. 식이 이상하네. 질문은 괜찮아. 세모분의 네모와 네모분의 세모가 왜 그렇게 되나요? 그 질문을 붙였는데 그 이게 왜 이걸로 바뀌냐? 네. 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5 이게 왜 이걸 바꾸는지 알려줘. 세모분의 네모가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2.5가 이것은 그 네모가 아니고 세모가 네모 곱하기 2.5라는 것인데 뭐냐하면 네모 곱하기 25가 세모 곱하기 10이라고 했으므로 그 네모 곱하기 25가 세모 곱하기 10과 같은데 그러면 세모는 10만 곱한 것이 네모는 25를 곱한 것과 같은 의미여서 25는 10의 2.5배이기 때문에 세모는 네모 곱하기 2.5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 이 식은 잘못됐고 위에 네모 곱하기 25가 세모 곱하기 10과 같다는 의미인데 여기 세모는 네모 곱하기 2.5가 된 이유가 여기서는 세모 곱하기 10인데 여기는 10이 없어져서 이 식에도 이 25에 나누기 10을 해주면 세모가 네모 곱하기 2.5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체의 육지는 그래서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는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가 14.5 곱하기 12이므로 지구 전체의 바다는 수반구에 있는 바다 더하기 육반구에 있는 바다의 넓이이므로 13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는 14 곱하기 네모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는 35.5 곱하기 네모이므로 바다와 육지의 비를 문제에서 공부하라 했으므로 14.5 곱하기 11에 35.5 곱하기 네모를 하면 14.5 잠시만요. 저기 육지의 넓이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가 왜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잠시만요.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가 되나요? 세모가 네모 곱하기 2.5라서 세모 대신 적어서 12 곱하기 네모와 2.5 곱하기 네모는 알겠는데 앞에 저 12는 뭔가요? 이 12 말씀하시는 아니요, 중간에 있는 12. 20. 이 12는 그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2.5 곱하기 네모가 제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왜 가운데 있는 11을 왜 넣은 건가요? 왜 그냥 지웁니까? 지우지 마세요.